그럼 날씨 관련해서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오는데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겨울이 온 겁니까? 이제 뭐 추위로 보면은 초겨울 추위는 맞습니다. 기온으로 보면. 그러나 겨울은 아직은 뭐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래요? 통상 겨울은 평균 기온이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9일 이상 지속될 때 그 첫날을 겨울이 시작한 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30년 기후 평균을 보면 12월 한 4일 정도가 겨울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은 아니고요. 예. 좀 일시적으로 한기가 내려오면서 추워지는 그런 날씨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침 내일이 입동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입동이지만 아직 겨울은 아닌 그런 네. 상황이군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막 집 나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출근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 오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이거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계속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기온이 계속 평년보다 거의 한 8도, 10도 이상 높았거든요. 예. 이런 날씨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추위를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서울이 3.7도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 평년 서울 기온보다 한 2.2도 정도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온은 평년보다 그렇게 크게 낮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추위를 느끼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질 때는 굉장한 그 온도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건강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옷을 뭐 겨울옷 같이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따뜻하게 패딩 같은 거 좀 입으시고 예. 그래도 뭐 더워서 땀이 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때 좀 건강을 갖다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2도 정도 낮은 건데 최근에 워낙 날이 11월인데도 덥다 보니까 이게 오늘 날씨가 더 춥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11월에 들어서면서 아주 뭐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월 2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뭐 97개 관측소 가운데 66개 관측소가 지금까지 역대 11월 최고 기온을 다 깼습니다. 예. 서울도 그때 25.9도였고요. 예. 강릉이라든가 경주 같은 경우는 29도가 넘었고 그러니까 뭐 거의 여름 날씨. 여름 날씨였거든요. 이렇게 더웠던 날씨들이 5일까지 지속된 겁니다. 실제로 최저 기온 같은 경우도 거의 18도 뭐 이 정도 17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15도 정도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3도로 떨어지니까 10도 이상이 떨어져 버린 거죠. 최고 기온도 뭐 23, 4도였다가 오늘 이제 최고 기온이 9도로 하면 그것도 한 14, 5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예.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내륙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죠. 예. 오늘 출근길에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어요. 한겨울에 입는 패딩을 입고 가도 오늘 괜찮은 그런 네. 날씨겠군요. 네. 자, 오늘 이런 추위는 반짝 추위입니까? 이번에는 반짝추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일이 제일 춥습니다. 오늘보다 더 추워요. 일단 내일은 더 추워요? 아침이요. 내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오늘보다. 그래서 내일은 거의 뭐 내륙 쪽 영하권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낮부터는 거의 평년 기온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최고 기온은. 예.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평년보다 약간 높은 날씨 되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예. 근데 금요일부터 이제 토요일서부터 내려오는 한파는 이번 한파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려오는 한파는 예고편이고요. 예. 본 추위는 이제 주말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금요일서부터 평년기보다 낮아지기 시작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서울도 영하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거죠. 오늘보다도 3도에서 5도가 더 떨어지는 이런 기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것도 이제 그때 한 6일 정도 지속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 한번 내려오는 이제 대개 이 계절 변동을 보면 한파가 잠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파보다는 좀 길다는 것이지 그렇게 막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가는 그런 한파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꽤 지나가고 나면은 기온은 다시 좀 평년보다 높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또 찾아올 거다. 네네. 그러면 11월 중하순에는 평년보다는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제 수능이 16일인데 예. 15일까지가 이제 평년보다 좀 기온이 낮을 거로 보고요. 다행히 16일서부터는 평년보다는
기온은 좀 높지 않겠나. 아, 그래서 올해는 뭐 수능 한파는 일단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수능 한파는 없을 네. 것 같다. 네. 올해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는 날씨인데, 아, 올해 11월에는 너무 날이 또 더웠거든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게 기후 변화의 특징입니다. 기후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전처럼 그냥 쭉 가을 가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팍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기온의 진폭 그게 굉장히 커져요. 예. 이걸 딱 한 달 동안 쭉 평균을 내보면은 기온이 약간씩 상승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런데 이런 진폭은 굉장히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올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9월 기온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올해가 엄청 높았죠. 평년보다 2.1도가 높았으니까 엄청난 건데. 그리고 10월도 서울 같은 경우는 0.8도가 높았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한파가 좀 내려왔었거든요. 짧은 단파성 짧게 내려온 한파가 몇 차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또다시 평년보다 높았고 근데 11월은 들어오자마자 이상 아주 엄청난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고 발생하자마자 5일 지나자마자 갑자기 또 한파가 내려오고 그러게요. 그리고 잠깐 회복되려고 보니까 또다시 5일 이상 아주 더 큰 한파가 또 내려올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고온으로 갈 것으로 현재는 본다는 거죠. 그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아, 그래요. 지구의 기후 변화의 아주 가장 큰 특성이죠. 그러니까 추위라는 것도 갑자기 내려오고 더위도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어떻게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예.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올해 그 2월에 이제 미국에 한파가 내려올 때 보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영상 5도에서 영하 25도로 떨어졌거든요. 1시간 만에요? 네. 그러니까 30도가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 영하 5도니까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가신 분들이 1시간 밖에 나가 있는데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니까 예. 굉장히 많이 그 동해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 한파나 이런 더위가 오는 것이 옛날처럼 시간이 이렇게 좀 긴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온다는 거죠. 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굉장히 춥다가 낮이 되면 또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옷 입을 때도 또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겠군요. 그래도 뭐 아침에 워낙 추우니까 좀 두텁게 입고 가시다가 이제 낮에는 좀 뭐 안에 있는 옷은 좀 벗든지 이렇게 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비도 많이 내리고요. 그리고 강풍도 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가장 큰 것은 이번에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사실 겨울비치고는 가을비치고는 엄청 많이 내린 거죠. 예. 뭐 서울이 지금까지 기록이 2020년에 그때 내렸던 게 86mm 정도가 최고였는데 지금까지 기록이 서울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경기 남부 같은 경우 90mm가 다 넘었습니다. 용인이라든가 뭐 오산이라든가 제일 많이 왔던 남해안 지원 뭐 100mm가 넘었고요. 제주 산간하고 예. 굉장히 진짜 많이 내린 건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11월 초반에 굉장히 고온 현상을 보였던 게 밑에 남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남풍이 들어온 거예요. 뜨거운 남풍이.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다 보니까 기온이 급격히 올랐고 또 일사도 강했고 예. 이제 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급격히 올랐고 또 상층의 기온도 높았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지면서 이상고온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한 상태에서 갑자기 북서쪽에서 아주 찬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밀고 내려온 겁니다.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받쳐주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아주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기단차가 굉장히 극심해지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대기불안정이 아주 극심한 대기불안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압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도 함수에 따라가니까 기압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도 대기불안정에서 굉장히 단시간에 많은 비가 긴 시간으로 비가 내린 건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에 비가 내렸음에도 시간당 20mm 이상의 호우가 내렸던 것이고요. 또 결국 이런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기압 경도력이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풍도 엄청나게 불면서 정말 뭐 저도 강풍 불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저도 산악 같은 데는 순간 제대풍速 35m 이상 불겠다라고 예측은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미시령 같은 경우 42.2m가 불었거든요. 사실 그 정도는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올라올 때도 그 정도 안 불거든요. 그렇습니까? 정말 강한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태풍 수준의 그런 바람이 일부 지역에서 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날이 덥고 또 습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아니 이거 여름이 다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이 단풍철인데 단풍이 아직인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 이제 저희들이 단풍 예상을 할 때 일단 이제 추워지면은 평년보다 늦다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 일단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맑은 날씨가 많기 때문에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단풍이 아름다울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풍이 시작한 시기는 10월 초에 그때 한파가 몇 차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시작하는 시기 또 단풍이 절정 들어가는 시기는 거의 저희들이 예측한 거랑 비슷하게 갔는데 이제 문제는 11월 중순서부터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단풍이 색깔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엽록소가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물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기온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보면은 단풍 전국산이 다 단풍의 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저 월추산, 전남의 월추산, 두륜산만 빼놓고는 전국이 다 지금 단풍 절정기라고는 하는데 단풍색이 옛날처럼 안 예뻐요. 아, 그러면 실제로.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가기에는 조금 그래도 이번 주말밖에 괜찮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단풍 구경을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녀왔는데 예상보다 이제 저는 매년마다 어디로 가니까 갔다 오셨어요? 저는 이제 동학사도 다녀왔고 광주 쪽으로 해갖고도 다녀왔고요. 예. 그랬는데 예년 같지가 않더라고요. 단풍 색깔이. 왜냐하면 고온이 너무 기온이 높다 보니까 단풍 색깔이 제대로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라갖고 그냥 떨어지는 단풍들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그럼 단풍이 물들지 않고 떨어지는 네, 거군요. 떨어지는 단풍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도 어차피 뭐 중부는 아니고요. 저 남부 지방은 이번 주말은 또 굉장히 춥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서울도 다 영하권 다 떨어지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그 최강 기온도 많이 떨어지더라도 옷 단단히 입고 가신다면 남쪽, 이제 내장산이라든가 뭐 이쪽 그런 쪽은 좀 가시면은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옷 단단히 입으시고 남부 네네. 지방 가면은 단풍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올 겨울 날씨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네네. 뭐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더 춥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올 겨울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이 추울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었죠. 여름이 더우면 겨울은 춥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노멀하게 이렇게 기후가 변화갈 때는 그랬었는데 예.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그런 옛날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예보를 낼 때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이럴 땐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경우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비정상이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바뀐다는 건데 예. 일단 이제 제일 큰 거는 뭐 현재 엘니뇨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도양 쪽에 쌍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쌍자 현상이라는 건 이제 동쪽으로는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고 동쪽으로는 해수 온도가 낮은 이런 예. 현상.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두 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걸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런 쌍극자 현상이 만들어지거나 이제 북대서양 쪽에도 쌍극자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엘니뇨하고 결합이 되면 우리나라 겨울은 춥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개 일본 남쪽으로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기상청 올해 겨울 예보를 봐도 일본 기상청도 평년보다 더운 거로 예보를 하고 있고 예. 또 유럽 중기청 그 예보센터 예보도 보니까 한국 예보도 보니까 올해 겨울이 1도에서 2도 이상 평년보다 높을 거로 보고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간 평년보다는 약간 덥지 않겠나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갑자기 한파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트기가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내려온다면은 굉장히 큰 추위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위가 왔다가 그다음에 또 굉장히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예. 추위가 오고 고온 현상이 나타나서 평균적으로는 약간 더울지 몰라도 한파는 몇 차례 있을 가능성이 예. 있다. 변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여름에 비 많이 오면 눈 많이 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전망 좀 해주시죠. 눈 많이 올까요? 올 겨울에 일단 기상청은 뭐 평년과 비슷한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겨울이 따뜻하게 되면은 일단
뭐 평년보다 비는 많이 오고요. 만일 추울 때는 주로 이제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 쪽, 제주 쪽 이쪽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예.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뜨거울 때와 추울 때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년보다 좀 강수량은 약간 많지 않겠나.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알아봤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